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172페이지부터 1920년대의 학생운동의 전개, 우리 시험 범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수업은 1반, 2반, 3반, 4반, 5반 모두가 다 현장 강의예요. 사실은 녹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를 복습하시라고 그냥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20년대 학생운동 시작해봅시다. 일단 나중에 2학기 때 일제시대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설명할 때 언급하겠지만은 1920년대와 30년대는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많이 성장하는 사회주의 약진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대에 사회주의가 대폭 성장을 했고 요거를 막기 위한 일제의 법안이 치안유지법이었습니다. 여튼 사회주의 계열은 성장을 학생운동은 점점 발전합니다. 식민지의 차별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배경 속에서 1926년 순종이 사망합니다.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의 아버지, 파더, 고종 언제 죽었습니까? 자, 1919년에 죽었죠. 근데 잘 말한 거는 이것 때문에 3.1 운동이 발생했어요. 데자뷰가 느껴져야 돼요. 고종이 죽고 3.1 운동이 발생했다. 순종이 죽었다. 이때 우리 민족 운동가들은 이 기회를 살려볼 것이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천도교는 과거의 동학입니다.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나중에 천도교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학생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순종의 장례식에 보나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어게인 1919 다시 한번 3.1 운동의 그 가열찬 함성을 다시 한번 질러보자 라는 의미에서 대규모의 만세 운동을 계획하는 게 60만세 운동의 배경입니다. 당연하지만은 60만세 운동 키워드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두 가지를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학습 포인트는 뭐가 더 높으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거국적으로 계획하지만은 적발됩니다. 사전에 딱 걸려요. 그래서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손잡고 가자 깜빵으로 검거됐어요. 이 상황에서 만세운동이 흐지부지 되느냐? 아닙니다. 남겨진 학생들이 주도해서 학생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만세운동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60만세운동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의 힘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3.1 운동만큼의 그런 거대한 운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3.1 운동의 시즌2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간섭하고 감시하고 탄압을 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은 전국적으로는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습적인 가치가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60만세 운동의 영향, 60만세 운동으로 등장한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족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어찌되었던 60만세 운동의 계획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함께 연대를 하긴 했거든요. 했어요. 해보니까 괜찮더라 라는 겁니다. 야, 저 민족주의 부르주아 돼지 새끼들이 해보니까 괜찮네. 야, 사회주의 저 빨갱이 새끼들 해보니까 할만하네. 서로가 연대를 했을 때 생각보다 괜찮더라 라고 하면서 연대의 필요성,
합쳐진 힘의 그 파워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 유일당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첫 단계의 역할을 한 게 60만세 운동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어찌 되었던 60만세 운동은 누가 이끌었냐?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주도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들의 힘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생각보다 센 듯?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우리가 해봤는데 전국단이 아니어도 제법 만세운동이 괜찮게 나왔다. 야, 우리도 하니까 되네.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과 가능성을 체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들이 점점 생겨나고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학생 운동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렇죠. 이게 60만세 운동의 경문이고 173페이지의 아래쪽에 있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노동자 얘기가 나오고 지주가 나오고 총파업이 나오고 소장료 거부 얘기가 나와요. 노동자와 농민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에 힌트가 될 수 있냐? 아, 60만세 운동을 기획한 게 사회주의 계열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소비에트 리언방의 깃발을 보면은 이런 식이 돼 있어요. 빨간 깃발에 낫과 망치가 있어요. 농민과 노동자, 이게 사회주의의 시작을 알린, 사회주의 정부의 시작을 알린 소비에트의 상징입니다. 소비에트의 상징은 노동자랑 농민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도 노동자 운동과 농민 운동이 많고, 노동자와 농민의 이야기가 나왔네. 아, 60만세 운동이 사회주의 계열의 주로 기획을 했구나라고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까 봤던 학생 운동의 성장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학생 단체들이 하나하나 형성되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뭐 독서회니 성진회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모여서 독서 같은 조직을, 독서를 위한 조직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독서가 아니라 학생 운동을 하는 단체인 거예요. 비밀리에 학생 단체가 결성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학교 내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점점 스케일이 커지면서 식민지의 차별 교육 철폐하라, 더 나아가서 민족의 해방까지 얘기하는 그런 식의 학생운동으로 점점 커져갑니다. 여기는 딱히 키워드가 없습니다. 학습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키워드가 빈칸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두 가지 운동만 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렇게 학생 운동이 점점 성장하는 가운데서 발생하는 운동이고 당연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통학 열차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합니다. 당시에 한국인 여학생의 옷차림이 이런 거잖아. 치마 저고리에 그 위에 입고, 그리고 댕기머리, 머리를 딴 댕기머리. 당시에 일본 남학생이 이러면서 가가지고 조센진을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땡겨요. 댕기머리를 막 당깁니다. 이걸 보고 보고 있으니까 분노한 우리 남학생이 가가지고 악으로 돌립니다. 열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과 한국 남학생 사이에 주먹 다짐이 펼쳐집니다. 이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쌍방의 폭행이니까 상식적으로는 같은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일제 경찰은 일본 남학생은 훈방 조치, 다음에 잡히지 마라, 내보낸 다음에 우리 남학생들만 줘 패면서 모질게 대합니다. 편파적인 남학생들 간의 그런 처리,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로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1월 3일에 발생합니다. 11월 3일에 메이지 일본 왕 생일 축하 기념식이에요. 이때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신사 참배를 하라고 시키는데 11월 3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학교 나와서 신사 참배해라. 니들도 생각해봐. 니들한테 일요일날 나오라니까. 니들한테 자 일요일날 나와서 한국사 수업 듣자. 바로 농민봉기야. 그렇잖아. 바로 그냥 이모군란처럼 삼반 밀란 이런 느낌이야. 지금 바로 나와. 사이즈가 나와요. 일요일날 불러서 신사참배를 시켜. 여기에서 한국 학생들이 야마고 터집니다. 이거 봐라. 이건 못 참지. 이거 봐라. 바로 여기에서 분노해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충돌을 한 번 또 하는데 173페이지에 신문을 보시면은 사진 옆에 뭐라고 돼 있냐? 일본인 중학교의 유도 사범 이토 모식인데 뭐 아무튼간에 학생의 가담. 뭔 소리냐? 학생끼리 싸우는데 일본인 중학교에 유도 사범이 등장했어요. 와가지고 한국 학생을 맺히는 겁니다. 일본인 유도 사범이.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학생 싸움에 어른이 와가지고 막 맺히고 있어요. 이게 뭐 개소리야? 여기에서 분노해서 광주 학생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는 약간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독서회 등의 비밀 결사, 이런 비밀 결사를 바탕으로 광주에서 전라도 지역으로 퍼지고 더 나아가서 서울까지 확대되면서 전국으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퍼져가게 됩니다. 이들은 식민지 교육의 철폐, 민족 해방 등등을 주장했어요. 이게 173페이지의 경문입니다. 보시면은 조선인 위주의 교육제도, 식민지적인 노예교육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스스로가 느꼈던 불만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많죠. 아까 60만 세 운동과는 살짝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간 살짝. 여기에서의 또 하나 킬링 파트가 뭐냐? 이겁니다. 신간회가 볼 때 야 이거 제법 퍼져나가는데 이거 잘만 살리면은 거국적인 어게인 1919 가능하겠다. 앞서 배웠던 민족유일당 국내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협동전선단체 신간회에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왜 발생하게 되었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여기에 더해서 거국적으로 민중대회 대규모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다가 걸려서 지도부 대부분이 검거당하고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신간회가 해소된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신간회는 중요하니까 복습 또 해도 괜찮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신간회 부분 다시 보세요. 여튼 이렇게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는데 나름대로 기여합니다. 네.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왜 해소했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전의 지도부는 이 신간회가 왜 발생했냐?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른바 자치론들, 이건 이해했죠? 얘네들이 있으니까 빡쳐가지고 비타민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 자치론이 이광수. 그렇죠. 예. 여기랑 플러스 사회주의였어요. 얘들이 민중대회 개최를 하다가 대거 깜빵으로 갑니다. 지도부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얘들이 개소리를 해요. 야, 얘들아, 우리 얘들도 괜찮지 않을까? 신간회 멤버에 얘들을 넣자고 말을 해요.
새로운 지도부가. 얘들이 왜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왔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재요. 이러니까 마케야 가니까 얘들이 해산되는 거죠. 이것도 신간의 해소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는 됐죠? 좋은 질문은 맞습니다. 예. 신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다져볼 만한 중요한 자료예요. 중요한 주제이고. 자, 여튼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민족 최대의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최대. 그 다음은 사실 이런 민족운동이 나오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30년대부터 이제 일제가 이제 간섭과 그런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런 민족운동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집니다. 여튼 이게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라고요. 오늘 배운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60만 세 운동. 어떠한 배경이 있고 딱히 키워드가 막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고 이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뭐 민족 유일당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광주 학생 운동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전개 과정이 있으며 그 신간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게 주된 키워드고 오늘 막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신간회의 역할 정도? 그 외에는 흐름으로 이렇게 학생 운동이 발생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반이 이번 주는 현장 강의를 한 번 하고 수행 평가를 한 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반이 원격 시험 전의 원격 주간에는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어필을 했던 이 파트에 대해서 복습 강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